펴치덕이의 말에 윤이 쏜살같이 칼을 높이 들고 날아들었다. 오지마. 으악. 철구가 비명을 지르다 말고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다. 한양에 거점을 둔 남사당패의 꼭두새인 철구가 제구역에 들어온 펴치덕이의 사당패를 좋아할 리 없었다. 그러나 안성 주변이 물난리가 난 마당에 그곳에 더 있다가는 패거리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향했다. 철구를 만나 패거리들을 위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한양 외곽에서만 놀 테니 겨울만 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연히 새도 줬다. 그러나 철구는 양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펴치덕이를 탐하려고 했다. 안성 땅에서는 펴치덕이를 건드리는 사내가 어찌 되는지 모르지 않았기에 감히 나서지 않았지만 한양에서는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고 곱상한 얼굴에 펴치덕이를 본 순간 음심이 동한 철구가 추기가 오르자 겁도 없이 달려든 것이었다. 펴치덕이가 누구인가? 안성에서 갑자기 사당패 패거리에 들어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꼭두새가 된 전설적인 사내였다. 곱상한 얼굴 때문에 나약하고 힘없는 사내일 거로 생각하고 덤빈 모두가 지옥 구경을 했고 더구나 펴치덕이 옆에 있는 윤이라는 자는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무술이 뛰어났고 펴치덕이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자였다. 그런 것도 모르고 감히 철구 따위가 펴치덕이의 몸에 올라타려고 했으니 그 목숨을 살려둘 리가 없었다. 결국 윤이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철구의 허벅지에 시퍼런 칼날이 반짝이는 단검이 날아와 꽂혔다. 제 허벅지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며 철구는 정신을 놓아버렸고 철구 패거리들은 펴치덕이의 곱상한 얼굴과 곁에 선 윤이라는 사내를 번갈아 보며 두려움에 오줌을 쌌다. 뭘 하고 있누? 너희 꼭두새를 데리고 의원에게 가거라. 감히 또 나 펴치덕이에게 그따위 짓을 할 때는 허벅지가 아니라 목이 날아갈 것이라고 전하고? 알겠느냐? 펴치덕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철구의 패거리들을 노려보며 명령했다. 그러자 두려움에 떨던 패거리들이 철구를 등에 업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너는 괜찮은 것이냐? 자신이 철구와 단판을 짓는 동안 이미 밖에서 철구 패거리들과 시비가 붙어서 이미 한바탕 하던 윤이었기에 혹시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 물어보았다. 물론 윤이 실력으로 그따위 패거리들에게 당할 리 없었다. 네. 그럼 가자. 이미 철구에게 통보했으니 우리는 외곽으로 빠져 내일부터 당장 놀아야 하니 준비할 것이 많다. 네, 어르신. 펴치덕이가 앞장서고 그 뒤를 윤이 따랐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걸음을 멈추게 했다. 뽀얀 얼굴에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펴치덕이는 그 외모와 달리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으로 주변을 얼어붙게 했고 그 뒤 한 걸음 정도 떨어져 따르는 윤이라는 사내는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덩치도 좋았다. 굳게 담은 입술과 잔뜩 모아 묶어 올린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지만 얼굴에는 표정 하나 없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다르지만 여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내였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감정이라곤 한올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쯧쯧. 한동안 도성 안이 시끄럽겠구먼. 그러게 말이네. 주막에서 밥을 먹던 사내들은 파르르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더러 사당패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 한양에 철구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모르는 또 다른 패거리가 밀고 들어왔으니 한동안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누군가 이겨서 무릎을 꿇고 그 그늘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당분간 어지러울 것이 뻔했다. 그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밤 눈빛이 사납게 빛나던 고운 얼굴의 사내가 아무래도 철구를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두려운 마음을 애써 털어냈다. 우리 같은 이들이야 누가 이기든 상관없자는가. 얼른 집으로 돌아가세. 적어도 철구보다는 인정을 봐줄 것 같으니. 그러세. 보부상들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어차피 그들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었다. 그나마 사리분별이 똑 부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기에 어쩌면 철구패를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할 뿐이었다. 그래도 철구 패거리가 저렇게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하긴 그렇소? 저들이 아니면 철구패가 누구를 겁 무서워하겠어? 한성부에서도 손을 들었다고 하던데. 그러니 말입니다. 말이 좋아 사당패지 사실은 도적패지요.
조금 전에 그 산에는 사연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던데 앞으로 얼마나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사정이 없지 않고서는 사당패의 꼭두쇠가 될 수 없었겠지요. 그 뒤를 따르는 자보았소? 덩치도 크고 인물도 훤한데다 어찌 그리 살벌한 눈빛을 하고 있는지. 어찌되었든 사당패들이 들어왔으니 또 한바탕 시끄러울 테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니까 어서 갈 길이나 갑시다. 그러지요. 주막에 들렀던 모든 이들은 서둘러 길을 나섰다. 그리고 조금 있지 않아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벼치덕이 패가 철구패와 한바탕한 이야기가 도성 안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이었다. 그것은 벼치덕이가 원하던 바였다. 자신들이 한양에 입성했음을 알려줄 보부상들이 많이 머무르는 주막에서 철구를 만난 것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물론 철구가 기꺼이 양보하고 타협을 해주었다면 좋겠지만 사당패라는 패거리들이 쉽게 제구역을 내어줄 리 없음을 알기에 한바탕 소란을 일으킬 작정을 하고 만난 길이었다. 덕분에 철구패가 자신들에게 당했음을 본 자들이 떠들어줄 것이고 놀이할 때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 것이기에 벼치덕이로서는 나쁘지 않은 밤이었다. 서두르거라. 홍구가 우리 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네, 어르신. 걸음을 서두르는 벼치덕이의 뒤를 윤이 한 걸음 더 바짝 타가들며 머리를 조아렸다. 벼치덕이는 윤이 자신의 뒤를 바짝 따르는 것을 보며 걸음을 서둘렀다. 항상 그렇게 해온 것처럼 윤이 자신의 한 걸음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었다. 윤과 함께 그렇게 지난 8년을 지내왔다. 벼치덕이는 윤이 없는 자신을 생각할 수도 없고 윤은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것을 알기에 윤에게 늘 감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윤을 만나던 날은 벼치덕이에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어 있었다. 양덕은 죽으려고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이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한 걸음을 떼놓기가 그렇게 어려울 거로는 생각도 못했다. 병조판서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하고 가사는 몰수당했으며 어머님은 내일 남도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다. 차라리 어머니와 같이 귀향을 가라고 하면 좋을 텐데 도성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었다. 고작 12살 어린 나이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평생을 누군가가 보살펴주는 삶을 살아왔던 양덕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자신에게 이제부터 혼자 살라니, 그것도 양반이 아닌 평민으로 살라니. 차라리 죽으라는 말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래서 두려움에 밤새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었다. 아버지가 참수당하고 그 시선을 수습하러 갔던 사내종도 도망치고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와 봤자 관노로 팔려 나갈 것이기에 도망친 것이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욕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많이 고민했다. 죽더라도 내일이면 귀향길에 오르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죽어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다. 떠난 어머니를 놓아드릴 자신이. 그래서 달려왔고 밤새 앉아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죽음이었다. 이대로 죽으면 어머니가 귀향을 떠나는 것도 보지 않아도 되고 먼저 가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조만간 오실 어머니를 기다리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 걸음만. 양덕은 스스로 다그쳐 보았다. 한 걸음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 한 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삶에 대한 미련임을 모르지 않았기에 부끄럽고 나약하고 욕심 사나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마지막 용기를 내어보려던 그 순간 쓱 목에 칼이 다가왔다. 멈추시오. 낮고 음울한 목소리였다. 감정이라곤 한 올 실리지 않았지만 절대 만만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건조한, 그런데도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강인한 목소리에 놀란 양덕이 돌아섰다. 자신의 앞에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사내가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구냐? 누군데 날 죽이려는 것이냐? 좌의정이 보낸 자냐? 윤이라고 합니다. 병판대감을 모시던 호위무사입니다. 내 아버지의 호위무사? 네. 그러고 보니 얼핏 사랑채를 드나드는 사내의 얼굴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관심이 없어 지나치곤 했지만 인제 보니 선명히 기억이 났다. 5년 전쯤 아버지가 거둬들인 거 집회 중 한 사내 아이였다. 부모도 모르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름조차 없는 사내 아이를 데려다 행랑채에 거둬들였다. 골격이 예사롭지 않아 검수를 익히면 잘할 것 같다며
너털 웃음을 웃던 아버지도 기억났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볼 일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랑채를 드나드는 검은 옷에 사내가 있어 물었더니 아버지가 웃으며 그 사내 아이라고 했다. 자신보다 2살 위라는 것도 검술이 일취월장에서 호위무사로 쓰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자라며 든든해 하셨던 것도